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초의 영화에 대해서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혹시 르미에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르미에르라는 사람은 사실 형제인데 그 성이 르미에르라서 르미에르 형제라는 말을 하는데 최초의 영화의 탄생에 있어서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르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1895년에 찍었던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뭐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최초 영화인데 사실 3분짜리인데 3분을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뭐 3분이라고 했자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차 들어오고 사람들 내리고 타고 그냥 또 사라지고 끝이에요. 근데 이게 최초의 영화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한심하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영화가 파리에서 상영됐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일어서서 벌떡 다 일어서 관객들이 기차가 자기한테 달려오는 줄 알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화제가 돼서 이 영화를 갖고 르미에르 형제는 엄청 뉴욕까지 가서 상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흥행 영화예요. 대박을 친 흥행 아바타 같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영화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술로서의 영화, 기술로서의 영화,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영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화의 그 테크놀로지 그 자체로서는 되게 혁명적인 일이었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한번 1895년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본 파리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걸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기차가 자기한테 진짜 달려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엄청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나 싱겁지만 그냥 단순히 기차가 들어오는 현상을 찍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한 거는 세 가지의 영화의 예술로서의 영화, 예술로서의 영화의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산업으로서의 영화나 아니면 기술로서의 영화에서는 두 가지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영화라고 불리는 거고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리미에르 형제가 이 작품을 틀고 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외국까지 가서 개봉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음 영화를 찍어야겠다 말하자면 이제 다음 작품 기대되는 감독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찍은 영화가 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니까 좀 우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차의 도착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갔죠. 이야기가 뭐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의 코미디의 꽁트보다 재미도 없는 얘기지만 물 뿌리는 호스를 밟아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죠? 얼굴 볼 때 물이 나오게 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전달하는 건데 아까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기차의 도착은 그냥 기차가 도착하는 역에 도착하는 현상만 찍었다면 이 작품은 거기다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찍은 게 아니라 배우가 있고 배우한테 어떤 상황을 줬고 재밌는 상황 연출해라. 연출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배우가 연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가장 처음으로 영화에다가 상상력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1895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영화랑 자체가 기록 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을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로서의 도구로서 이제 처음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혹시 강의 재미없나요? 제가 강의를 그 대학생들도 해봤고 그다음 고등학생들도 해봤는데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신기하던데 이걸 보시니까 아무튼 이러고 나서 이런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니까 좀 더 상업적으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조르주 멜리어스라는 극작가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극작가인데 멜리어스 형제의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국 연출가인데 영국 극작가 겸 영국 연출가인데 무대극의 한계가 있잖아요. 무대극의 한계란 건 어떤 거 있을까요? 결국 공간의 이동이나 물론 장과 막을 통해서 그 공간을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영화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의 한계인데 공간과 시간을 그러니까 막의 구분 없이는 넘나지를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르주 멜리어스가 한번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새로운 매체다. 너무나 다른 어떤 장르의 자기의 뜻을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옮길 수 있는 매체가 과연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 시도에서 달색의 여인이라는 최초의 SF 영화를 만들게 돼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극 같은 경우는 달색의 여인이라는 걸 달나라를 그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멜리어스는 이거 보니까 너무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에서 최초의 SF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유추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도 혁명적인 The shell comes down with a crash. The astronomers get out and are delighted at the landscape which is new to them. The astronomers suddenly notice strange beings coming out from underneath the mushrooms, while making singular contortions. These are the Selenites, or inhabitants of the moon. A fantastical being rushes on an astronomer who defends himself, and with a stroke of his umbrella, the Selenite bursts into 1,000 pieces. A second suffers the same fate. 자, 이거는 1902년에 만들어진 달색의 여행이란 작품인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뭐 기차의 도착이나 아니면은 물 뿌리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 것 같아요? 자, 다른 게 있다면 뭐 사실은 보면은 편집이더라. 편집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옛날에 심영래 영화를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심영래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톡 뛰면은 탁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떻게 한 거냐면 있는 거 찍고 사람이 있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없는 거 찍은 다음에 붙이면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처음으로 활용을 한 거니까 그게 바로 편집인데 이제 필름을 찍고 나서 그걸 자른 다음에 붙이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멜리어스는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 하나 들어간 거는 미술이 들어간 거죠. 미술. 그러니까 물 뿌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들어갔지만 그냥 단순히 정원에 있는 호수와 정원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는 달색의 여행이라는 달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뭐 1902년이니까 당연히 아폴로 13호도 가지 않을 때라서 달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진짜 모르죠. 달이 어떻게 생겼을까? 달에는 아까 보면 달에는 어떤 그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를 다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상을 하고 그다음 세트를 만들어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리어스는 영국 연출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있었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멜리어스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지금 봐도 뭐 유치하긴 하지만 신기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영화 속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화학자들은 기차의 도착이 최초의 영화가 아니라 상상력이 들어간 이 멜리어스의 달색의 여행을 최초의 영화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보면 알겠지만 리메르가 현실 기록으로 영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면 이제 멜리어스는 이제
극영화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들어가고 미술이 들어가고 또 연기가 들어간 자기만의 상상력이 들어간 영화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르미에르는 기록 영화나 뉴스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의 시조라고 본다면은 멜리어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극영화, 헐리우드 상업 영화처럼 극영화의 최초의 어떤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테크놀로지의 부분인데 사실 별로 재미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화는 사실은 이렇게 스틸 이미지 한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영화를 딱 본다면은 몇만 장, 몇십만 장의 사진이 다 연결된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진인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인데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줘요. 1초에 24장이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그걸 이렇게 드드득 눈앞에 흘러가면은 눈은 이제 끊어진 움직임을 연결시켜 보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의학적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하겠고 그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정지된 거지만은 움직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이겠다 생각했던 거는 그동안에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채플린이란 초창기에 미국의 배우의 초창기 영화를 보면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빠른데 그거는 왜 빠르냐면은 1초에 12장 정도의 그림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의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빨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24장이라고 했으니까 24장의 반인데 그 정도로 이제 2배 정도 빨라진 느낌의 그림이 되는 거고 여러분 흔히 아시는 뭐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죠. 그거는 사실은 1초에 48장, 뭐 96장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렇게 1초에 96장을 늘리면은 24장이 보통이니까 한 3배 이상 그 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효과를 사용해서 영화는 이제 우리 눈 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상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상상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탄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에 있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